2025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얼마부터 깎이나요? 2025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34만 3,510원, 부부가구 54만 9,600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는 2024년 33만 4,810원 대비 8,700원, 2.6% 인상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기준 금액도 50만 2,200원에서 51만 5,26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물론 가입 금액, 가입 시기, 가입 기간에 따라 모두 다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의 기초연금 감액 금액을 가장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11년까지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지만 11년 초과 시부터 1년에 만원씩 추가로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부부 각각의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결정되며 조기노령연금이나 연기노령연금의 신청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에 변화가 있어도 원래 정해진 수급 개시 연령에 받을 국민연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50에서 10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 얼마나 깎이나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오는 12월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몇천 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단독가구는 34만 3,510원, 부부가구는 54만 9,6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기준금액은 국민연금을 매달 기초연금 34만 3,510원의 150%인 51만 5,600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 34만 3,510원의 최대 50%인 17만 1,750원까지 감액될 수 있는데요. 2025년 50에서 100만 원까지 국민연금 금액대별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설명드리면 국민연금이 50만 원일 때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금액인 51만 5,260원 이하이므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 60만 원일 때 기초연금 5만 원 감액, 70만 원일 때 6만 5천 원 감액, 80만 원일 때 7만 5천 원 감액, 90만 원일 때 9만 2천 원 감액, 국민연금이 100만 원일 때는 기초연금이 10만 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가입기간, 가입시기, 납입금액 등에 따라 모두 다르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더 쉽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계산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초과 시 초과되는 1년마다 만원씩 감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실업급여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2014년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즉,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실업급여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아동수당법에 의한 아동수당 등이 있으며 참고로 산재급여는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만 부채로 인정되나요? 기초연금 산정 시 부채의 적용 범위는 금융기관 외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실제 상환해야 할 본인 대출금을 확인해야 부채 인정이 가능합니다. 1. 공공기관 대출금 2. 법에 근거한 공제외 대출금 3. 한국자산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4.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5.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등입니다. 월급은 어디까지 기초연금에 반영하나요?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소득을 말하는데요. 상시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돼서 월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을 뜻하고,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110만 원과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인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에 반영되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부부 각각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공공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그리고 실업급여는 기초연금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상하반기 1년에 2번 실시되고 있는 정기조사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증가한다면 언제든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소득과 재산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어디까지 기초연금에 반영하나요?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합한 일반 재산에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의 지역별 기본공제를 딱 한 번만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전세보증금은 주거용의 경우만 5%의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집을 소유한 것보다 기초연금에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고, 만일 전세임대를 하셨다면 임대보증금 중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까지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보증금을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없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준 결혼자금 1억 원은 기초연금에 반영되나요? 기초연금 신청 전 자녀에게 준 결혼자금은 비과세 증여한도, 증여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타 증여재산에 포함돼서 단독가구 235만 7천 원, 부부가구 286만 4천 원씩을 매달 차감하고 남는 금액만큼을 계속 기초연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준 결혼자금 1억 원이 모두 소멸되려면 단독가구의 경우 43개월, 부부가구의 경우 35개월이 지나야 하는데요. 이는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고의로 재산을 축소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자녀와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보증금, 자녀와 차용증에 의한 돈 거래는 기초연금 산정 시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고, 만일 자녀에게 사업자 등록증, 통장 등의 명의 대여를 하셨다면 자금의 성격, 출처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 부모의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